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을 무역상의 우대국가 리스트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느 나라를 딱 집어가지고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대상이 일본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일본은 더 이상 반공자유민주국가 또는 한미일 동맹의 일원으로 보기 싫다는 이야기죠. 물론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본다는 거지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게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들인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은 외교적 재앙인데 명칭을 붙인다면 문재인 재앙입니다. 줄이면 문재앙이 되는데 문재인 재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대책 없이 적으로 몰아붙이고 김정은을 친구로 삼는 동맹과 적을 바꿔치기 하려다가 이런 사태를 불러들였습니다. 외교에서 실패하면은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번에 실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외교의 핵심은 허영심이었습니다. 위선이었어요. 오만이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은 약한 사람이 허영심에 빠졌다가 전쟁을 불러들여 가지고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을 부른 인조, 1870년 보불전쟁을 부른 나폴레옹 3세, 그리고 1980년대에 영국을 자극해가지고 포클랜드 전쟁을 불렀다가 망한 아르헨티나의 군부 정권, 외교를 파퓰리즘적으로 하다가 망한 경우입니다. 가장 비슷한 사람이 아마 인조일 겁니다. 문재인과 인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인조는 부를 필요가 없는 전쟁을 불러들여 놓고는 제대로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청나라 기병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야 그때 황급하게 달아나려고 하니까 강화도로 가는 길은 막히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몇 달 동안 고립되어 있으면서 의병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지만 의병이 일어났지만 다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 때처럼 올 줄 알았지만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명나라 군대는 오지 않았어요. 남한산성에 고립되었다가 결국은 치욕적인 항복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산성에 고립된 것처럼 완전히 청와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김정은은 오늘 또 때맞춰가지고 미사일 2발을 날렸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김정은 사이를 생각을 하면은 이럴 수가 없죠. 의리관계로서. 그런데 하필 오늘 일본으로부터 얻어받는 날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뭡니까? 얼굴에 침 뱉은 거죠. 얼굴에 침을 뱉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얻어맞고도 웃으면은, 얻어맞고도 웃는다. 얻어맞고도 고맙다고 생각한다. 그런 대통령을 가진 국민의 책임이 더 크죠. 국민의 책임이 더 큽니다. 자, 그러나 인조한테는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명길은 이분이 주화파로 불립니다. 즉 청나라와 화해를 해야 된다. 척화파는 청나라와 싸우자는 파였습니다.
1636년에 청이 북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왕이 아닌 황제로 불러달라고 국서를 인조 조정에 보냈더니 그 척화파들, 이 명분론에 빠진 척화파들이 황제는 명나라 황제 한 사람뿐이다, 그렇게 불러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이 지금 중국 중심부로 들어가서 명나라를 뒤엎어야 하는데 뒤에 있는 조선이 이렇게 불복을 하니까 우선 조선부터 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호칭 전쟁입니다. 호칭 전쟁. 가장 황당한 것은 이렇게 전쟁을 불러들인 인조의 척화파가 전쟁 준비도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새 문재인 정권 세력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적대 정책이 반드시 보복을 부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되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조 때 척화파와 똑같습니다. 그것도 다 명분이 있죠. 전쟁 준비하자고 하면은 이 척화파 출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백성이 독탄에 빠진다.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쟁을 불러들이지 않아야죠. 전쟁을 불러놓고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자고 하면은 들고 일어나는 이런 척화파가 바로 오늘 문재인 정권 지지 세력입니다. 지지 세력이죠. 대책이 없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최명길, 이분이 외롭게 화해를 주장을 했습니다. 청나라와 화해해야 한다. 이 사람은 1627년에 있었던 정묘호란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묘호란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35년 뒤에 후금이 쳐들어오도록 인조가 또 이것도 또 불러들인 겁니다. 그때도 후금과 화해를 해야 된다고 최명길이 주장하다가 욕을 잔뜩 먹었습니다. 결국은 화해를 하게 되는데, 화의를 하게 되는데 1636년에 또다시 청군이 쳐들어올 사태를 맞으니까 청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 된다. 고친 거 별것 아닌 거 아니냐. 황제로 불러주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완전히 사문난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러나 결국은 최명길 대로 남한산성에 고립이 되니까 그때야 인조가 척화파 말을 들었다가 이렇게 되었다 해가지고 최명길 보고 이제는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태종과 협상을 하도록 합니다. 협상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협상 문서를 씁니다. 일종의 항복문서죠. 항복문서를 쓰니까 척화파의 대표 김상헌이 그 문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최명길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정에 이 문서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나 같은 자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주워 모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문서 찢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나처럼 현실론으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야 이 조정과 조선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악역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청나라한테 잡혀가가지고 왜 명나라하고 내통했느냐 해가지고 잡혀가서 이 청나라의 감옥에 있던 김상헌과 같이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감옥 동기생이 되었는데, 김상헌, 최명길 참 정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최명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이번에 가장 큰 실망을 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황교안 씨입니다. 황교안 씨는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자유한국당의 역할을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줄, 자유한국당은 역시 그 이름대로 자유와 한국을 지키는 정당이구나. 황교안 대표는 역시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선동된 여론과 언론에 맞서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라는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놓쳤느냐? 문재인 정권의 반일 정책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민관정 대책기구를 만들자고 자기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왜 야당이 합니까? 그런 제안을 할 바에야 제대로 된 대책을 민관정 대책회의에서 지금 제안해야 될 게 뭡니까? 불매운동 제안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면 죽창을 들겠다는 겁니까? 해결책을 내놓아야죠. 황교안 대표가 실수한 것은 반일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로 전락해버렸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건전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고 그 대안은 아주 합리적인 겁니다. 뭐냐?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청구권 협정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두 개의 명제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해결책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 하는 일이다. 비스마르크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어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꿈꾸는 사람이나 이상주의자가 하는 것이지 정치는 반드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능한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최선을 가장 피해가 적은 방책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게 바로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현실 속에서 최적의 대안을 내자 이런 입장에 서서야 했습니다. 황교안 씨가. 그 대안이 바로 그렇게 생각해 놓으면은 원칙을 딱 두 개 대법원 판단도 존중하고 청구권 협정도 존중한다. 그 다음에 제3의 안을 찾으려고 하면 많습니다. 여러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정부가 징용공들에게 배상을 하고 일본 기업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일본이 요구했던 대로 제3국 중심의 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이 맡기자. 중재위원회에 맡기자.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은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도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버리자. 또는 미국을 중재국으로 만들자. 미국 또는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사람을 중재국 또는 중재위원으로 만들자.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해결하자. 한미일 동맹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니까 한미일 동맹의 맹주격인 미국의 중재를 맡기자. 이래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안을 누가 했어야 되느냐? 바로 황교안 대표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거 배제 결정이 나왔으니까 지금 24시간 안으로 황교안 대표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황교안, 문재인 공동 운명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